선조 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8일 경진 여덟 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진시에 우박이 내렸는데 모양은 콩과 같았다. 선조 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 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신시에 서급사가 발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불고기 현재 사감을 기다리는 중에 있어 아문에 나아가 안부를 살피지 못했는데 지금 존가가 왕림하였으니 황공스럽기 그지없소이다 하니 급사가 말하기를 학생이 특별한 공로도 없이 지방에 피해를 주어 현왕에게 염려를 끼치니 미안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하였다. 급사가 말하기를 지금 군사를 휴식시키고 무기를 정돈하여 만 경리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일시에 진격하여 만전을 기하려고 하니 군량과 말먹이 등 모든 일을 충분히 준비하여 임시에서 군색한 걱정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말하기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급사가 말하기를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오로지 이를 살피기 위한 것이며 또 공격과 수비의 형세와 각 장수의 현부를 알아보는 것이지 귀방의 일을 사감하려는 것이 아니니 현왕은 안심하고 정사를 보아 군국의 기물을 10분 선처하소서 하니 상이 말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동방의 백성들이 대인을 힘입어 재생할 희망이 있으니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다례를 행한 뒤에 급사가 작별을 고하자 상이 용상에서 내려가 말하기를 소방의 군신이 천지에 사무친 원통함을 품고 있는데 깨끗이 씻을 길은 다만 대인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으니 소방은 대인만을 믿을 뿐입니다 하니 급사가 말하기를 국왕의 인덕은 신민들이 모두 본받고 있으며 전조에서도 또한 귀방의 사정을 밝게 알고 있으니 원통함을 시키기가 어찌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인하여 목이 매도록 울면서 말하기를 신하에게 있어 임금은 자식에게 있어 부모와 같은 것인데 자식이 그 부모를 배반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방이 200년 동안 성심으로 중국을 섬겨왔습니다만 결국 임금을 배반했다는 누명을 입고 말았으니 소방의 사정을 밝힐 길이 없습니다. 하니 급사가 측은히 여기며 태도를 바꾸어 말하기를 정주사의 상보는 귀방이 양호를 보류하고자 했기 때문이고 다른 뜻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방이 천주를 공경히 섬기는 것은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10분 원통한 것을 씻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읍하고 나갔다. 선조 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9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지금 백유함이 진달한 장소를 보니 주사와 서책의 유무에 관해 문답한 일을 즉시 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인죄하여 접반사의 임무를 사직하려고 합니다. 다만 당초 이 응씨가 통관을 불러 물어볼 때의 유함은 반드시 법년이 묻는 것이라 여기고 이 서책으로 인하여 허다하게 난잡한 일이 생길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만약 자기가 한 공사로 인하여 갑자기 퇴직시키면 반드시 성을 내고 괴이 적게 여겨 길문할지도 모르니 우리로서는 대답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선 퇴직시키지 마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상이 남대문 밖에 나아가 급사 서괄란을 전송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학 이경전을 보내어 무난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신씨의 급사가 나오니 상이 막차로 맞아들여 서로 읍하고 자리에 앉았다.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몹시 추운 때에 대인이 소방의 일로 인해 황폐한 지역으로 멀리 떠나니 미안한 심정을 금할 수 없소이다. 급사가 말하기를 제가 먼 길을 가는 것은 곧 신하의 직분입니다. 어찌 노고라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내려간 뒤에 군량에 관한 모든 일에 10분 마음을 다해서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소방의 좋은 망이 관계된 일인데 어찌 힘쓰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해 시행하겠소이다 하였다. 다례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은 지금 내려갔다가 경주에서 도로 올라올 것이요. 그대로 전라도 지방으로 갈 것이요. 해로의 지방이 몹시 잔파되었으므로 지공하는 모든 일을 그 지방에 특별히 명하여 배신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려고 삼가 묻는 것이외다 하니 급사가 말하기를 먼저 경주로 갔다가 그대로 중로와 서로를 거쳐 바로 올라오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댁에서 멀리 행차하시니 몸소 술 한 잔을 올리고 싶지만 현재 사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주례를 행하지 못하외다 하니 급사가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였다. 다시 다례를 행하고 급사가 작별을 고하자 상이 예단을 내주며 이르기를 대인께서 멀리 행차하시니 변변치 못한 이 물건을 가지고 작은 성의를 보여하외다 하니 급사가 말하기를 여러 번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방에 피해를 주는 일이므로 이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다시 청하자 칼과 붓만 받겠습니다 하고 상이 세 번째 청하자 인삼과 종이를 받겠습니다 하였다. 선조 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일 애모 다섯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변무에 관한 일은 온 나라가 함께 원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 귀 등이 올린 글은 비록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존엄한 아문의 한두 사람이 계속하여 소장을 올리는 것은 사체 미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뒤 배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접반사는 소장 올리는 것을 방지하고 제지하지 않았으니 매우 그럽니다. 추구하소서 하니 이기는 사람됨이 어리석고 망령되며 논의가 험악하였다. 포이 시절부터 상소하기를 좋아하여 국가의 일이 있을 때마다 즉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상소하니 사람들이 상소자라는 벽이 있다고 비웃었다. 이때 이르러 변모하는 일로 급사 아문을 정문하였으므로 이 추고가 있게 되었다.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일 애모 여섯 번째 기사 노유격 아들의 노응등이었다. 개첩은 다음과 같다. 오래도록 서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역의 아름다움을 탐내서도 아니고 소득이 많음을 탐내서도 아니며 상사의 명을 받들어 행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귀방의 관리는 다만 산 사람만 중히 여길 줄 알고 죽은 자는 중히 여길 줄을 몰라 방자와 시초 따위를 일체 보내주지 않으니 무슨 뜻입니까? 이는 반드시 임금께서 일부러 대단히 태만히 한 것이 아니고 실로 일을 담당한 자가 마음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간김 신국이 아뢰기를 삼가 지난달에 홍문관이 회개한 글을 보니 여러 소인들이 영의정을 모함하려고 한 것이 오래였지만 근본 몹시 격노하여 탄핵이 발단된 것은 영의정이 신과 남이공, 윤홍 등을 어사로 임명해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임금의 명을 받고 지방에 출사하여 비록 그간의 곡절은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되죠. 신하의 어린은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하여 참으로 국가에 유익한 일이라면 비록 말리나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출사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찌 여사가 되어 한번 나아가는데 불편한 기미를 말과 얼굴에 나타내겠습니까? 이는 깊이 변론할 바가 못 됩니다. 다만 여러 소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을 내보냈기 때문에 여러 소인의 노여움이 격화되었다면 이 또한 여러 소인이 비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 어찌 모두 같은 소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뚜렷이 비방을 당하고서 언관을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선정관 허전이 아뢰었다. 신이 유지를 가지고 남원의 부유창에 달려가서 들으니 중국 군대가 처음 후퇴할 때에 왜 저기 의심하여 나오지 않고 내버린 군량과 무기 및 각 진영의 장막도 들여가지 않다가 4, 5일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목책을 철거하여 굴 밖에서 더 설치하고 또 흰 바탕에 붉은 그림을 넣은 기 하나를 만들어 순천의 중로에 나와서 꽂아 놓았는데 그 내용은 대략 군량과 무기가 부족하였는데 중국과 조선이 우리에게 군량을 주고 무기를 보조하였으니 대단히 감사하다고 했다 합니다. 제독이 부유창이 주둔하니 이 부총은 총독을 따르고 오부총은 순천성 안에 진을 쳤으며 조부총 사유격, 왕유격, 우유격과 전라방의사 원신은 순천성에서 오리쯤 되는 곳에 진을 쳤고 부유격과 충청 병사 이시연은 구례에 진을 치고 각 진영의 장수들이 날마다 기병 100명을 보내 외적의 굴 밖에서 정탐하게 하였는데 하루는 적이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몰래 기병을 내려보내 갑자기 습격하려고 했는데 뒤에 있던 중국 군사가 소리를 치며 돌격하니 외적이 놀라 달아나 도로 소굴로 들어가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제독이 요양의 기생을 하나 데리고 왔고 또 우리나라의 여자가 외적의 소굴에서 나와 오부총의 진영에 도착했는데 제독이 그 여자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또 불러들여서 모두 남자의 복장을 입히고 수행하게 하니 귀하의 장수들이 분개한다고 합니다. 신이 왕 참정의 진영에 들으니 중국인 오자화라고 하는 자가 외적의 소굴에 들어가 행장을 보니 소후서 행장이 풍신수길은 이미 죽고 국가에 큰 변고가 있어 내가 들어갈 것이다. 원컨대 도사 오 정도를 인해 유제독 노이야를 뵙고 28일에 즉시 철병하겠다고 하므로 22일에 오 정도가 적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논한다. 그 시에 이 여자가 군중에 있으면 사계가 더 높지 못하리라고 하였으니 여색의 해는 예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고혹시키고 사업을 실패시킨다. 비록 평일이라도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데 더구나 적진과 대치하고 전쟁할 때이겠는가. 태공이 얼굴을 가리고 달기를 죽인 것과 악비가 전쟁에 임하여 예쁜 여자를 물리친 것은 실로 이 때문이다. 유정이 황제의 명을 받아 말리나 되는 곳에 출정하여 몸소 3군의 무리를 거느리고 외적과 30리 거리에 대치하고 있는 바 성패 존망이 순간 사이에 달려있는데 요양의 기생과 적진의 요사한 계집을 좌우에 두고 있으니 군사들이 분개하여 싸움할 뜻을 잃고 교전도 하기 전에 먼저 피해 도망가 길을 버리고 종적 없이 흩어져서 수습할 수 없게 된 것이 당연하다. 끝내 가문 이설로 화친을 요구하여 뇌물을 주고 인지를 보냈으니 흉적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외국의 비웃음을 받고 황제가 위임시켜 보낸 명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좌이정 이 덕경이 치게 하기를 유제독이 수군에게 5, 6일분의 식량을 지급하여 순천으로 전진할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김수, 권율 등과 계책을 물었더니 제독이 말하기를 2일이나 3일에 이곳의 병마를 출발시켜 순천 근처에 나가 주둔하여 그곳에 있는 병마와 합세하라. 나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 장비를 검열하고 사체를 헤아려 수군과 거병을 약속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반드시 장비를 완비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수군과 육군이 일제히 거병한 후에야 적의 성 밑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소인이 보건대 수군이 왜적을 죽이지 못하자 마음이 사그라진 채와 같이 생기가 없으니 삼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를 마치 임해왕이 괭필이 호령을 고치듯이 하고 정기와 병루도 모두 새롭게 해야 제거를 할 수 있다 하니 제독이 그때는 왜적을 위협하여 추격하여서 성미까지 쫓아 들어가려고 한 것이고 성을 공격할 계획은 하지 않았다. 지금 만약 나아가지 못한다면 마땅히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독이 말은 이렇게 하여도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며 한결같이 교만하고 경솔하며 돈과 여자를 좋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은 그를 하찮게 여겨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니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이방충과 우백영 등의 경우는 더욱 싸우려는 뜻이 없어 늘 적의 진을 뒤에 두고 진군하기가 불편하다고 말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부추기고 또 남원에서 거느리던 기생을 진중으로 데리고 왔으므로 편장과 군사들도 다투어 여자를 데리고 다녀 진중이 문란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싸우려 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여 후퇴하고 겁내는 모습을 신이 일찍이 도산에서 보았습니다. 이는 모두 대장이 계획을 정하지 않고 법이 엄격하지 않은 까닭이니 보기에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제독이 또 소서 행장을 유인하기 위하여 섭춘으로 하여금 왕래케 하였는데 섭춘은 바로 전일 마 제독이 데리고 온 항외로서 불러내자 바로 도망 나온 자입니다. 항외 중에서도 몹시 간사하고 충성스럽지 못함으로 신이 믿기 어렵다는 정상을 진술했더니 제독은 조금 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주 돈길이 순천에서 돌아와 섭춘에 대해 말하니 방춘도 크게 꾸짖으며 제독의 실수를 탄식하였습니다. 요즘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진술에 의하면 소우서 행장은 중국 군대가 철수한 뒤로 심하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뜻이 있고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여 다시 진격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남의 일로 진 도독에게 은밀히 고하였더니 도독이 신의 말을 옳게 여겼지만 그래도 순천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의 군관을 불러 조용히 제거할 뜻을 말하기를 나는 다시 왜적의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유모가 이 약속을 어기고 싸우지 않으면 내가 조그만 배를 타고 가서 유모의 머리를 벤 다음 반드시 행장을 죽이겠다고 했다 합니다. 왕 안찰은 신에게 수군과 함께 속히 남해를 도모하라고 하므로 신이 손문욱과 남해에서 나온 사람을 진 도독에게 보내어 은밀히 모의하여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현군문의 형계 관사에 나아가니 군문이 맞아들여 배례를 행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현왕께서 그일에 나오시지 않아 오래도록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소방의 일로 노심초사했는데 불국이 현재 주의를 짓고 명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오래도록 문하에 나아가 안부를 살피지 못했으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그일 중로의 군대가 조금 패전하여 제가 지나치게 마음을 썼더니 침식이 편치 못합니다 하자 군문이 소차를 내어 다례를 행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서로의 유제독과 수로의 진 도독이 함께 군량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개 진군하면 군량을 수송하고 퇴군하면 수송하지 않은 듯한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그늘 중국 군사가 심히 굶주려 노우새를 잡아먹는다고 하기에 제가 군량을 관리하는 배신을 붙잡아다가 조사하려고 하다가 현왕께서도 호령할 것이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남쪽 변방의 장수로서 군율을 어기고 이를 망치는 자도 제가 적발하고 효시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소방의 배신은 현재까지 군량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없는데 천조의 대인이 누차 군량이 떨어졌다고 말하니 실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방의 존망이 건번의 거사에 달려 있는데 어찌 힘쓰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총병 등 여러 잔수와 안찰 등 여러 아문이 이처럼 보고하였습니다. 즉시 사람을 시켜 허실을 살피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천조의 군량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똑같이 방출하지 않고 다만 소방의 대미로만 내주었습니다. 대군과 순천의 천조 군사가 패퇴할 때 소방의 군량을 수송했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고기 때처럼 놀라고 새떼처럼 흩어졌으니 아마도 그때에 군량이 떨어진 일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방은 현재까지 문서로 보고한 것이 없으므로 이처럼 의심할 뿐입니다. 예교의 군량도 또한 수천석이었는데 천조의 군대가 후퇴할 때 모두 버렸습니다. 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후로는 10분 마음을 써서 남은 군량을 재촉하여 수송하는 것이 옳습니다. 흉적은 소굴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군사는 식량을 싸가지고 깊숙이 들어갔으니 동쪽의 일을 매듭 짓기란 참으로 기일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왕의 군사들도 또한 조용할 만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군량이니 속히 재촉하여 수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군율을 어긴 장수 3, 4명을 효시할 것이니 국왕께서 배신들의 태만함을 엄격히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방의 총병 이순신은 마음을 다해 적을 토벌하니 대단히 칭찬할 만합니다. 제가 이미 상으로 은을 보내어 크게 표창하였습니다. 하고 군문이 술을 내놓았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술을 다 마셔야 이겠지만 인 후에 종기가 나서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저도 노심초사한 까닭으로 입안이 모두 헐어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중국 군사가 소방의로 고초를 겪어가며 먼 길을 와서 다시 적의 소굴을 진격하였는데 소방이 복이 없어 중로의 군대가 패전함을 면치 못했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인은 반드시 성산이 있을 것이니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저도 다른 기묘한 계책은 없습니다. 다만 군사와 식량을 수습하여 기필코 외적을 도벌하려고 합니다. 국왕께서도 남은 여력을 보합하여 외적 선멸을 기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처럼 문부하시니 감격스럽기 거지없습니다. 소방은 오로지 대인이 끝까지 구제해 줄 것을 믿습니다. 또 수장, 진, 대인도 성심껏 외적을 토벌하고 주야로 혈전하여 많은 외적을 죽였다고 하니 소방의 사람들이 탐복하여 마지 않습니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진 장군은 전일 병선을 침몰시킨 잘못이 있어 제가 문책하려 하다가 국왕께서 보낸 장계를 보고 제가 이미 배문을 보내어 별도로 표창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군량의 유무는 소방의 존망이 관계된 것인데 어찌 무관심할 수 있겠으며 힘이 미치는 데까지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현왕께서야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식량을 관리하는 배신이 모두 마음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게으리하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니 잘못을 상고하여 상벌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말하기를 어찌 분부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만극한 참극이야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 현왕께서 무함 당한 것을 제가 이미 조정에 있는 여러 대신에게 통지했으니 황제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귀방을 구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소방이 200년 동안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다가 지금 만극한 참수를 당하여 동방의 한 지역이 금수의 지역으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속마음을 보일 수 없는데 믿는 바는 황천과 후토뿐입니다. 하자 건문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국왕의 성심을 통촉할 뿐만 아니라 조정에 있는 구경과 과도도 모두 모르는 자가 없으니 원통함을 씻는 날이 반드시 멀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작별을 고하자 건문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정사를 보시니 제가 실로 기쁩니다. 명령이 통하지 않으면 모든 관리와 아랫사람들이 어느 곳에 품위를 받겠습니까?
황제의 직지도 왔는데 속히 국왕으로 하여금 나와서 정사를 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말하기를 황은이 만극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상이 그 길로 진어사 진효이다. 관사에 나아가니 어사가 나와 맞이하여 당에 올라 집에 리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처음 폐교에 왔을 때 불고기 주의를 짓고 명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이미 나아가 맞이하지 못했고 대인이 폐관에 거처한 뒤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또 와서 안부를 살피지 못했으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니 어사가 말하기를 성대한 정표를 받았고 여러 번 사신의 문안을 받았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이 선조 이후로 정성껏 중국을 섬겼는데 불국의 몸에 이르러 이토록 망극한 참수를 당하여 온 나라가 금수의 지역으로 빠졌으니 천지에 사무친 원통함을 품고 몸둘 곳이 없는데 믿는 것은 하늘뿐입니다. 하니 어사가 말하기를 제가 이미 국왕의 성심을 알았습니다. 황제와 조정에서도 또한 이미 통촉하고 있으니 바라건대 의심치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천조의 군사가 말이나 되는 곳에 와서 고초를 겪으며 다시 소방을 구원하는 아이였는데 소방이 불행하여 건번의 전투에서 다소 군의를 훼손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대인은 반드시 성산이 있을 것이니 여러 대인이 구제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하니 어사가 말하기를 성패가 일정치 않은 것은 병가의 상사이니 뭘 한탄할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내려가 죽은 자를 조문하고 산자를 위로하며 굴령을 수습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기필코 왜적을 섬멸하겠습니다. 또 새 경리가 나왔으니 대패한 뒤에 경솔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솔이 제거한다면 이는 분노하는 군대라 할 수 있으니 교만한 군대는 망하고 분노하는 군대는 패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계책으로는 패망한 것을 수습하고 병마를 쉬게 한 다음 서서히 다시 거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국왕께서는 10분 힘을 써서 굴량에 유의하고 특별히 배신을 제초하여 게을리 말도록 하며 성사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굴량의 유무는 바로 존망에 관계되는 것인데 어찌 소리하겠습니까? 굴량을 관리하는 배신에게 다시 분부하겠습니다. 이처럼 가르쳐 주시니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니 어사가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했다. 상이 말하기를 지금 대인께서는 먼저 어느 지방에 갔다가 어느 길을 경유하여 올라오려 하십니까? 지방이 잔파되었으므로 연로의 지방 배신들에게 미리 알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날씨는 춥고 길은 먼데 대인을 수고롭게 하니 미안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하니 어사가 말하기를 저의 직분산 당연한 일인데 어찌 수고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먼저 성주로 간 다음 그곳에서 순천으로 갔다가 동로를 따라 곧바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의 일을 황제께서 사감하라고 특별히 명하였으니 소방이 이러한 주의약을 지고 하루도 천지간에 살 수 없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속히 사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어사가 말하기를 저는 사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 동족의 일을 완결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사감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이미 사감하라고 명하셨으니 어찌 사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인이 시원스럽게 사감해 주기를 날마다 바라고 있습니다. 어사가 말하기를 지금은 전일과 다릅니다. 구경과 과도가 귀방의 원통함을 씻어주려고 하는 자가 많이 있고 조정에서도 또한 귀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은 외적을 섬멸하는 것이 상책이니 이밖에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현재 대죄하고 있는 중이라 중국 장수를 접견하면서도 14에는 거행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진어사가 시오소에서 회례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4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4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오시의 상이 남대문 밖에 나아가 진어사를 전송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4일 얼리오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설서 권진을 보내어 문안하니 편안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4일 얼리오 네 번째 기사 황혼 무렵 어사가 나오자 상이 맞아들여 배례를 청하니 어사가 말하기를 어제 이미 만났는데 서로 엄만하시지요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먼 길을 가게 되어 배의 사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자 어사가 말하기를 수고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서로 업하고 자리에 나가 앉았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소방의 일로 이렇게 추운 날 먼 길에 수고하게 되었으니 미안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하니 어사가 말하기를 이는 제 직분 내의 일입니다. 국왕께서 먼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다래를 행하였다. 어사가 작별을 고하자 상이 예단을 내주며 말하기를 대인이 먼 길을 가게 되었으니 감히 약수한 물건을 드립니다. 아니 어사가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 받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을 만들어 다시 청하니 어사가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다시 올라올 것인데 어찌 이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군과 육군의 식량에 대해 10분 유념하시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분부한 일에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4일 얼려 다섯 번째 기사 정은 문홍도가 사간 김신국 헌납 이점정은 박승업이다. 와서 아래기를 송화 현갑 이 귀는 사람됨이 괴벽하고 일처리가 망령스러워 가는 곳마다 매번 일을 저질러 실패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소 안정된 황해도의 고을을 이 사람의 손에 맡겨 결단 나도록 내어둘 수 없으니 재직시키도록 명하소서. 경상 우병사 박대수는 사람됨이 패망하여 일처리를 멋대로 하고 군조를 침해하여 여러 가지로 폐단을 끼치니 파직시키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